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에 특검의 파견간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죠. 그만큼 내부 동요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사들을 향해서 오만 방지하다라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우선 단체 행동에 나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목소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 조직법 개정, 검찰청 해체,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그런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특검 업무를 이건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목소리를 김건희 특검팀에 지금 파견된 검사 40명이 하나된 목소리로 지난달 30일에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런 목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어제 항의 방문한 그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법에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 배후에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의 입장에서 지금 기소와 또 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검찰개혁법에 관해서 거기에 반해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 파견 검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거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단적인 그런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좀 불안과 우려를 입장을 표명을 특검에게 하고 그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자,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 그 뒤에는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였고 특검도 이렇게 항의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많이 좀 달랬나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추후에 나와서는 이제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어쨌든 전현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특검 특위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항의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 외에도 이성윤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요.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집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특권의식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집단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마저도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또 기가 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미루고 덮은 어제 숙제 늦게 하면서 잘난 채 큰 소리 내지 말라. 이런 오만 방자도 없다.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됐다. 떡밥 달게 받아먹더니 눈에 떡밥 달게 받아먹더니 오물은 안 치울 텐가?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했습니다. 정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검찰 이번에 40여 명의 특검 소속 검사들이 이런 성명을 냈을 때는 이런 비판 감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 개편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워낙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지금 법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10월 2일부터 내년 10월 2일이면 당장 검찰청 폐지되고 중수청 생기고 공수청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 뭐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일종의 충정심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40여 명의 그 특검 소속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 이런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의 방문까지 할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자, 지금 검찰이 강자입니까? 그 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자입니까? 민주당이 강자로 봐야 되는 제가 거 볼 아닌가요? 때는 저는 민주당이지만 네. 민주당이 강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강자는요. 좀 여유 있게 제도를 통해서 그냥 묵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누르면서 가겠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권력이 오만해질 수 있고 굉장히 독점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네. 저는 뭐 검찰 개혁의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지가 더 늘어나고 박수받는 개혁이 돼야지 네. 그 지지가 줄어들고 우려하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지지가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저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더 박수 소리가 커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충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여드릴 텐데요. 신문 함께 보시면 일단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했죠. 민주당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 이렇게 검찰 내부에 검사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윽박 질러야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누그러지는 듯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결국 다른 특검들도 확산할 조짐이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반발, 징계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권에서 다른 특검들,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에 파견 간 그 검사들 역시 확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재 변호사,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검사들. 사실은 이런 목소리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 측의 파견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이 결국에는 기소권과 아니면 수사권에 대한 분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조직적인 개편이라든지 개혁이 있는 와중에 본인들은 수사 내지는 공소 그리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좀 물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내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병 특검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좀 나눠서 볼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파견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 그러니까 특검이 끝나면 공소 유지까지 하고 그 네. 이후에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검찰로 돌아갔을 때 나의 과연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일 것이냐. 네.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심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특검법에 따라서 마련된 특검에서 이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충돌이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들이 지금 뭐 조직적인 개편 내지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심정적 호소로 좀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도 좀 영리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런 것이 집단 행동으로 보이는 거는 또 국민 여론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한번 생각하고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항의 내지는 하소연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일보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검찰 지휘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선 파견된 검사들 그리고 파견되지 않더라도 지금 검찰청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검찰 지휘부의 침묵, 검찰 지휘부의 침묵에 목소리를 냈다. 일선 검사들, 특검팀도 어수선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리한 검찰 개혁의 파열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특검 검사들이 기소권, 수사권은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나가던 40명의 검사들 역시 이것을 특검을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법률을 어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 스스로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자, 검찰 지휘부가 침묵하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저 목소리, 정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거 의견을 낸 40여 명의 검사들은 본인들 좀 억울하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 있는 검사들은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현업에서 열심히 시키는 일 하고 민생과 관련한 범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몇몇 정치 검찰로 인식되는 분들의 과거 그 행위들로 인해서 본인 전체들이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찍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검찰 지도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검찰 내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 그 검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거칠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검찰 조직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 유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다양한 부작용들이 노출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치한 개편 논의가 정교한 있어야 개편.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내부망에는 이런 풍자하는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특검 수사에 악에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특검의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자,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등장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다라는 저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은정 지검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뭐 검찰 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검찰 개혁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한 반발 심리,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 조직에 그래도 뭐 수장을 맡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파견 검사들 돌아오면 그 자리 메꿀 수 있는 거 임은정 검사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뭐 아직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검찰청 내부의 그런 불화라든지 아니면 내용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저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방식은 본인들에게, 검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개혁도 결국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박수를 받을 것이고 피해가 있으면 지지가 떨어지고 그 선거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너무 지금 과도하게 본인이 억울한 것을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과도하게 하면은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걸 검사들도 정치권과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임은정 검사장을 찍어서, 지검장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조직 자체가 정치화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지금 정치화 시켜가지고 사실상의 이게 기능을 못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좀 전락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동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